반갑습니다. 유탑 프랜차이즈 오너 김낙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탑 사장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유니시티 사업을 시작하는 기술, 시작하는 방법,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사장님들과 우리가 유니시티를 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유니시티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함께 보시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막대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막대 그래프는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전반전과 후반전과 그리고 연장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지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한 25세 정도의 경제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정년퇴임 65세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노후 15년 정도를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자, 지금은 취업이 늦어지고, 또 내지는 퇴임이 짧아지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또 노후는 오히려 또 길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20년을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또 자녀도 양육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올해 더 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불청객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와 함께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워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세계 노동자 33억 명 중에 81%인 27억 명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소멸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 소멸 아니면 전체 소멸.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취약계층이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취약도에 따른 영향 업종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도소매가 가장 높은 그런 취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억 8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취약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또 내지는 숙박, 요식업, 네, 그리고 또 내지는 뭐 운송업, 네, 또 뭐 건설, 금융, 전체적인 분야에서 업종들이 취약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많이들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K자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하죠.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 하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K자 형태로 앞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익부,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게 될 것이지만, 내가 저임금 노동자 또 내지는 전통기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또 내지는 뭐 정권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또 내지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는 글쎄요, 과연 내 생각대로 얼마만큼 좋아질까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내 미래를 정확하게 내가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준비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저 책이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저 책이 작년인가요? 지금 20년판 특별판이 나왔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데, 분명히 현금 흐름의 사부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 왼쪽에 보면은 봉급 생활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두 개의 사부면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서로 동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경한다는 뜻은 뭐냐면 봉급 생활자는 언젠가는 내가
나도 자영업을 해봐야지. 나도 치킨집을 해야지. 분식집을 해야지. 자, 이런 어떤 그런 나도 사장님의 명함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동경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차라리 그냥 봉급쟁이나 할 걸, 차라리 그냥 월급이나 받을 걸, 그게 더 속편할 걸 그랬어 라고 또 동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업군은 바로 서로 동경하는 직업군이고 크게 부자가 되거나 크게 성공을 하는 그런 확률은 너무도 낮죠. 대신 오른쪽에 사업가와 투자자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을 버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바로 이쪽에서 탄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95%의 사람들이 5%의 수익률을 나눠 갖고 있는 좌측의 사분면과 또 5%의 사람들이 95%의 수익을 나눠 갖는 우측의 사분면. 자, 이쪽은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의 차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 당연히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연히 좌측의 사분면에서는 우리가 부자를 꿈꿀 수 없고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오른쪽의 사분면으로 내가 옮겨져 와야지만이 그 기회를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느 자리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당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갖고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인세 소득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인세 소득자들이에요. 빌딩 주인이라든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작가, 가수 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 내지는 30억 이상의 현금을 예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이 안에 그 인세 소득자들의 리스트 안에 네트워크 마케터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이런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기회와 성공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백만장자가 절대 이제는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벌써 3년 전,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직장인,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상황, 경제력은 계속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에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마다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 그런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목표, 내가 2021년에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어느 전문가가,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하려던 거 잘 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 가까운 사람도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항상 새해 목표를 갖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려던 거 잘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져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했어? 아니면 못했어? 에이, 폭망이야.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5%를 했어. 50%를 했어. 70%는 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단순히 목표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운 거라는 겁니다. 65%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목표를 20단계로 나눠서 그 중에 65%가 완성이 됐다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그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표만 있는 것이지 계획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작심삼일,
말 그대로 목표만 있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목표는 뭐니 해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하나가 구축이 되고 두 개가 구축이 되고 세 개가 구축이 되는 그런 목표를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구축하는 이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한번 12개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목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말 설정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가 욕구가 내가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 유니시티 성공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가 인지하고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타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이 상황에도 내가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요즘 시대인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내가 이런 목표와 계획을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종이에다 적어서 수시로 내가 들여다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또 내지는 그것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번째로는 이 목표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솔직한 현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면 그래 1,000만 원을 벌겠어. 뭐 5천만 원을 벌겠어. 나도 1억 연봉에 도전하겠어. 하지만 그걸로 내가 차를 사겠다, 집을 사겠다. 자, 이런 어떤 목표가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나의 현실, 집을 사기 전에, 차를 사기 전에 내 빚부터 갚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나만이 솔직한 그런 현실적인 목표, 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 내 목표 설정의 이유 자각. 이건 바로 이 목표 설정을 해서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억대 연봉이 됐다거나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백만장자가 됐다거나 자, 내가 성공을 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라이프 스타일, 나의 자유, 또 나의 또 어떤 느낌, 기분, 자, 모든 부분들을 내가 한번 스스로 상상을 해보고 또 그 기분을 내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입을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3개월, 6개월, 또 3년, 5년 기간을 정해야지만이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 요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니티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어느 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반대를 할 수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고 하든가 아니면 나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던가 자, 이런 장애 요소를 시작하기 전부터 확인을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놓고 스타트를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쉽게 극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작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목표를 위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스킬을 습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시스템적인 부분들일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건 바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방법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고 습득하시는데 게을러 하지 마시고 내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나의 적극성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아홉 번째로는 조력자와의 협력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상위 스폰서님이라든가 리더분들께서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나를 도와서 내 인생에 정말 협력자, 조력자를 함께 분명히 내가 확인을 하고 그분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나갔을 때 그 안에서 성공의 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력자와의 협력을 분명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 수립입니다. 자, 10번째의 계획 수립이 나왔어요. 이 계획 수립은 앞서 9번째 얘기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9번째는 내가 기록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10번째 이 계획 수립은 바로 행동이죠.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기록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는 것, 몰입하는 것. 자,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설정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11번째는 진행을 해나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날마다 매일 확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성공에 대한 시각화,
내 사업에 대한 시각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만큼 진행을 해 나갈지를 항상 그 시각화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내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열정을 더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잠재의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12번째로는요. 당연히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또 결심하시고 또 반복하시면서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비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12가지를 우리 사장님들에게 먼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서 2021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측정 가능하고 또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설정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의 달력입니다. 12개월의 달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3개월의 목표를 4번 반복하면 12개월이 지납니다. 그 이후 성취를 누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 12개월 1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는요. 한번 우리가 구분을 지어보자라는 겁니다. 3개월씩 구분을 지어서 4번을 반복하는 그런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첫 3개월을 첫 번째 목표로 한번 잡아보십니다. 자, 첫 번째 목표. 그럼 첫 달에 2월달에는 내가 한번 본인이 시스템 투어를 통해서 한번 본인이 창업을 하고 본인이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를 1월달로 두어보는 거죠. 그래서 1월달에 내가 창업을 했다라면 직급으로는 골드맨이죠. 예, 뭐 수입은 뭐 한 1, 2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내가 준비하는 달이 1월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제품을 확인해 보시고 시스템을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또 주위에 내 인맥과 내가 소개하고 싶은 그 분들을 함께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2월 달로 넘어가면서 2월 달에는 이제 그분들 중에서 내가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두세 분 정도를 한번 내가 구성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두세 분 정도가 함께 일을 하는 2월 달은 내가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한번 목표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리고 직급을 아마 2매니저 정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더 늘어나시겠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이 정도 되시면은 내 직급이 골드 디렉터를 도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골드 디렉터 정도를 도전하셔서 내 수입이 최소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고 그럼 결국은 1월 달을 내가 충분히 슬기롭게 준비를 하시고 2월 달에 한번 열성적으로 한번 광고를 해보시고 소개를 해보시고 그리고 3월 달에 함께 하시는 분들 5명 가까이 이렇게 팀을 짜보신다라면 이 3개월의 첫 번째 목표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두 번째 목표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두 번째 목표는 바로 4월달, 5월달, 6월달. 자, 이 3개월을 두 번째 목표로 한번 또 반복을 해보는 거죠. 자, 4월달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4월달에는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3월달에 완성시켰던 골드 디렉터의 시장 그 규모를 4월달에 내가 유지해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조금 더 아마 확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한 5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득을 200만 원을 한번 목표를 잡아 보시고요. 당연히 또 한 달이 지나서 5월 달이 되시면 또 시장이 멤버가 또 한두 명 늘어나실 겁니다. 그럼 직급은 골드 디렉터 그대로 유지하지만 소득은 한 50만 원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쯤에 가서 그동안에 성장된 멤버들과 함께 나 S 디렉터, 시니어 디렉터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시니어 디렉터란 내 산하에서 나와 같은 골드 디렉터가 한 분이 육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골드 디렉터 한 분을 육성을 6월 달에 완성을 하시면 본인은 시니어 디렉터, 소득은 한 300만 원대 정도의 소득을 형성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6월 달까지 시니어 디렉터를 목표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두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반복은 7월, 8월, 9월 이 3개월이 되겠죠. 자, 7월, 8월, 9월이면 7월 달에 내가 S 디렉터를 유지하면서 볼륨이 조금 더 커져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약간 올라가시고요. 8월 달에 또 내가 몇 명의 또 멤버가 함께 늘어나면서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드는 시장으로 확장하시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자, 이제 한 명씩 내 파트너 골드 디렉터도 그 산하의 한 명의
골드 디렉터를 육성하시고 내가 두 번째 시장에서 또 골드 디렉터를 육성하시고 자 이렇게 되시면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더 형성이 되시겠죠. 그러면 시장이 커져서 나는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이그젝티브 디렉터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반복되는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번째 목표를 한번은 내가 만들어 보자고요. 자, 네 번째 목표는 10월, 11월, 12월. 자,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에 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10월 달에는 이그젝티브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수입이 조금 더 올라가시고요. 11월 달에 또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수입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내가 바로 골드 디렉터 멤버를 몇 분 더 형성을 하시면서 내 산하로 디렉터 클럽 멤버가 7명이 육성이 되면서 본인은 프랜차이즈 디렉터 이제 억대 연봉자로 스타트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씩 4번의 루틴을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계획하고 또 도전을 한번 같이 해 보시는 겁니다. 이 사업에서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또 내지는 막연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 유탑에는 분명히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상위에 또 능력 있는 훌륭한 또 스폰서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고 그분들과 함께 그런 매뉴얼을 반복하는 그런 어떤 루틴에 의해서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간다라면 12개월 후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부업인데 나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 달에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잡는 그런 설정이 부담스러우시면 이거를 좀 더 2배로 늘리셔도 됩니다. 그럼 3개월마다의 루틴이 아니라 6개월마다의 루틴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 이진성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명씩만 이렇게 창업을 해도 그래도 나에게는 5년 후에 엄청난 그런 자산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목표와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정기적인 기간 안에 반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사장님들이 2021년을 우리가 함께 보내본다라면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2개월을 이렇게 보내지만 그 안에 또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기적인 목표도 똑같은 루틴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1월달 30일 이 중에서 역시 한 주 목표, 또 한 주 목표, 또 한 주 목표, 또 한 주 목표 이렇게 한 달을 4번의 주의 목표로 이렇게 또 반복하시면 그럼 이것 또한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내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결국 목표는 뭐냐면 평생 인세 자산 소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함께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자산소득,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런 성공자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그냥 3가지만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그분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정말 미친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으로 훈련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성공의 간절함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또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미소 지어주시고 또 먼저 손 잡아주시는 어떤 그런 공감 능력을 바로 성공자의 첫 번째 능력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열정인데요. 열정은 단순히 뜨거운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공하신 분들은 이 차가운 열정도 있더라고요. 이 차가운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성과를 위한 열정, 성과를 위한 계획과 성과를 위한 목표.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차가운 열정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책임감입니다. 자, 책임감. 저희들은 사람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시스템이 원칙되는 그런 아래에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책임감으로 이끌어지고 따라가는 그런 팀워크가 맞춰진다면 정말 못 해낼 게 없겠죠. 자, 이렇게 3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정말 최고의 황금 타이밍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같이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바로 뭐냐면 거의 10년 주기로 발생된 세계 경제의 어떤 생태계의 큰 변화의 흐름입니다. 자, 1997년도는 우리는 IMF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경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또 한 번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태입니까? 코로나에 의한 그런 사태로 지금 경제 위기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주기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이런 판의 흔들림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그런 판의 뒤바뀜이 있을 때, 이때 바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때 바로 새롭게 부각되고 새롭게 폭발하는 업종, 새로운 분야가, 뜨는 분야가 분명히 생겨나더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바로 유니시티의 이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같은 업종들이 이런 주기에 맞춰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역사에 2020년은 코로나 재앙의 역사로 기록되겠죠.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 극복의 해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극복되고 회복된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누리고 그것에 성공을 맞춰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나가고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위대한 타이밍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유탑 모든 사장님들께서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2021년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과 성과가 모두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차선의 선택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유탑 사장님들께서는 옳은 선택을 하셨고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정말 슬기로운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니시티라고 하는 이 훌륭한 도구, 이 정말 최고의 행운의 도구를 가지고 2021년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이뤄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 보시고요.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정말 만명의 다이아몬드 안에서 함께 멋진 라이프 스타일, 정말 다이아몬드의 그런 성공을 함께 누리는 평생의 친구로 남고 싶은 그런 바람으로 제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